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후손을 남기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자 작게는 개체를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이고 크게는 지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체들은 극한의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나 자손을 낳고 키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약자로서 많은 개체를 낳아 새끼들이 살아남을 확률을 끌어올려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강자가 개체를 상대적으로 적게 낳아 결국 강한 개체를 선택해 남기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섭리는 인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금 다르다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다른 동식물들과 조금은 다른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후대로 전해져야 하는 지식이라는 가치를 활용하는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 이외의 동식물들은 거의 대부분 태어났을 때부터 본능에 새겨진 듯 거의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고 종족에게 주어진 힘과 생태계 속에서 주어진 위치를 고수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족은 힘, 어떤 종족은 개체 수, 어떤 종족은 지형 같은 각자의 생활 방법을 가져서 생태계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많은 개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전혀 다른 방식인 지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손은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인간은 다른 동식물보다 조금일 수 있지만 더 강한 보호 본능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의 생존 방식으로 인해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후대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그 시절, 초창기 인간이 거주하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초창기 시절은 인간은 그 당시 획기적인 지식이란 가치에 매료되어 그것을 자신의 후대에 남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식의 위력은 본인을 발전시켰고 우리를 번영시키고 자식에게 안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경험에 의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인 인간은 되도록 많은 자식을 낳는 방식으로 진화되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 그 혹독한 환경을 오랜 시간 거치면서도 여성의 가임기는 대략 20년이라는 긴 시간이며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남성은 강한 자손을 보유하기 위해 생식 기능을 평생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무리들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 남성의 가임기의 차이는 이 시기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환경에 의해 조정되고 살아남았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의 우두머리, 부족의 족장은 많은 자손을 낳고자 했지만 그렇게 낳은 모든 자손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무리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쩌면 진화의 산물로서 우두머리와 족장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손을 선택하는 방법은 많은 자손을 보유하고 경쟁을 시켜 승리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차용했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동식물에게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자 자연의 섭리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와 부족들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자손들 중 가장 강한 인물을 뽑는 시기와 방법을 만들어 그 일련의 과정을 통과한 단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그 목숨과도 같은 지식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일련의 과정들이 꼭 지켜야 하는 전통처럼 부족 내에 굳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후대의 학자들은 성인식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성인식이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들은
모든 무리와 부족들이 사용했다 말할 순 없으나 이 방식을 사용한 부족들 중 우연치 않게 과학적이고 우연치 않게 효율적이었던 몇몇의 부족들이 그 명맥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인간은 그 구조상 자손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식물들이 없다,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허락하는 한 많은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보호하는 마음이 다른 개체들보다 인간의 구조상 미미하더라도 높을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라 불리는 감정들조차도 저희 의견일 수는 있지만 다른 동식물보다 더 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자손을 낳고 자신의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부족의 안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급작스럽긴 하지만 현재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른들의 잔소리라 치부하는 결혼을 하라는 말과 자식을 언제 낳을 것인지에 대해 집요할 정도로 반복해 물어보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과거처럼 간절하지는 않고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 후대에 대한 집요할 정도의 강한 집착들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자 여러분들의 생존을 가능케 해줬던 대단히 중요한 방식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로 만들어 이어나가는 것은 과거 저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돼 이렇게도 강한 자손에 대한 욕구를 잠재우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의 직감일 뿐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자손에 대한 욕구가 강한 종족은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단히 필연적인 생존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인간들이 처한 상황은 수배와 수십 배가 넘는 포식자가 즐비해 시시각각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인간들은 자손을 낳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생존 욕구는 대단히 강하고 완강하며 타협조차도 불가능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타협이 가능한 수준의 욕구였다면 인간이란 존재는 어쩌면 살아남지 못해 현재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잔재였을 것입니다. 출산은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반응이고 그 반응은 여타 인간의 그 어떤 다른 행동보다 빠르며 예민하고 강할 것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왕성한 욕구를 가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며 그 비정상적인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화의 관점에서는 이상한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성에게 이끌리는 욕망보다 이성을 제외한 다른 인간들의 진화 과정에 전혀 근본이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게 재미라고 느끼며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여자와 하는 관계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들보다 더 즐거운 일이고 여자에게 남자와의 관계는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위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일이자 인간의 본능에도 부합하는 일이고 자연의 섭리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어 만족한다면 그 후 가장 우선적으로 치부되는 욕구이자 가장 만족감이 크고 가장 즐겁기도 하라고 수십만 년 동안 진화된 본능이자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을 찾기 힘들 정도로 즐거울 수 있는 행위를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에게는 귀괴할 정도이자 무서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자식은 선택이십니까? 대형남자였습니다.